제 이름은 이윤경입니다. 나이 반갑다 친구야. 사는 곳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분당 옆이에요. 네, 제 장점 잘 웃는 거고요. 사람들과 바로 1분 만에 친해질 수 있다는 거. 네,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아주 명확합니다. 꽃과 떡볶이. 네, 저희 가진 오늘 이 시간 1시간이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의미와 네, 일 정말 지웠겠다라는 네, 그런 도전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요, 네, 지금 CS 샤워링 교육팀 본부장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지금 2주 뭐 한 달 뭐 이렇게 짧게 프로젝트로 들어오셨지만 함께 하시면서 이 회사 계속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저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이곳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소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짧게 현대백화점 배송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짧은 이제 스크립트 교육을 잠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CS 쉐어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라고 해서 왔어요? 네. 회사 소개는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보면은 되게 잘 소개된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 하나 보시면 이곳이 어떤 회사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영상 보시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요즘엔 공유경제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빌려 쓰잖아요. 킥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다 빌려 쓰는데 CS도 빌려 쓰자. 예, 이 개념을 사실은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CS 분야 공유 경제 모델 회사이고요. 여기 보시면 고객사의 환경, 업무량에 따라 전문적인 CS 상담원 그리고 매니저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는 신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 가능한 것을 CS 쉐어링에서 해냈고요. 처음에는 거의 한 100여 개의 거의 대기업군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대기업군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실은 아직 CS 쉐어링도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의 이 고충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기업군은 저렇게 팀장 따로 있지, 센터장 따로 있지, 슈퍼바이저 따로 있지, 교육강사 따로 있지, 모든 담당자들이 한 사람씩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고 진행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렇게 다 세웠다가는 비용이 엄청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MD들이 본인의 일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콜도 받고 마케터들이 마케팅도 하면서 콜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문가가 받지 않다 보니까 클레임건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렵다 보니까 포기호, 콜을 포기하는 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쭉 보니까 어쨌든 콜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태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사업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증가하는 게 뭐예요? 고객이죠. 고객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누가 생겨야 돼요? 그를 대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콜 상담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것들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포기어가 발생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나는 교환하려고 하고 반품하려고 전화했는데 얘네가 한 번 어떤 고객은 60분까지 전화해 본 적도 있대요. 한 회사에. 근데 직원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전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은 교환과 환불에서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뭘로 넘어가요?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괘씸죄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강성 클레임으로 변질이 되면서 그리고 그건 다 누구한테 온전히 쏟아져요? 상담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에서 생기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 이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이제 게시판에 글 달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좋은 글만 남기겠어요? 악성 댓글, 부정적 소문 이런 것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즘 고객들은 사실은 제품을 써보고 구매하지 않고 뭘 보고 구매해요? 후기. 후기 댓글을 보고 구매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당연히 재구매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측면, 매출적인 거, 기업의 이미지 손상 이런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표님이 한 100여 개 기업의 중소기업을 미팅을 하셨대요. 미팅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고 우리 이런 애로사항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기업군보다 중소기업 설정에 맞는 전문적 CS 서비스가 시급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CSI 시스템즈는 아까 2007년에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CS 쉐어링은 대기업군에서 시장 타겟을 옮긴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그것이 바로 3년 전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된 이제 CS 쉐어링을 창업을 하셨고요. 기존에는 대부분 대기업군이나 이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도구 파견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다가 이제는 새로운 운영 방식 어떻게 해요? 400만 중소기업 대상 또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저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쉐어할 수 있는 그리고 콜당 얼마예요? 보셨어요? 990에서 1990원. 저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저렇게 파견하거나 도급하면은 비용도 어마어마했고 인력도 그쪽으로 보내되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이 좀 있었죠. 시간당, 콜당, 콜, 웹, 톡 나눠서 또는 문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빌려주자. 빌려 쓰세요. 라는 개념이 바로 CS 쉐어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한 100여 개 기업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100여 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00만 중소기업 우리의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은 비싼 돈 주고 그리고 애써 콜센터 상담원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그 부담감을 안느니 저는 콜당 990원에서 1990원 CS 쉐어링 이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사장님이랑 어떡하겠어요? 저 같은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 저희 시장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사실은 이런 세계 최초로 CS 쉐어링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제 31대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에 선정이 되셨고요. 이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지 않고 계속 대표님한테 아이고 중소기업을 해서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타깃을 바꾸어서 진행했었던 것이 바로 이 중소기업군이고요. 아까 대기업의 딱 로고보다 딱 보시면 어때요? 이거 보니까 다 모르겠죠? 왜? 중소기업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나누어서 서비스를 쉐어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진단에 대한 부분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는 콜당 서비스만 저희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부분만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진단부터 나중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풀 서비스로 요청하시면 돼요. 시간제 저희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제잖아요. 명절 기간 동안에만 하는 시간제 기간제 서비스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저희 CS 쉐어링에서 가능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기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중소기에 의해 400만 시장을 저희는 노려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군들이 업종도 그렇고 다 다르죠. 그죠? 뭐 여행사도 있고 뭐 옷도 있고 가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어떻게 CS 쉐어링 서비스로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딱 보니까 이게 너무 한 게 가구를 사든 옷을 사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문의 오는 콜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교환돼요? 반품해줘요? 그리고 이 상품 어떻게 써요? 그리고 이거 이상해요. 클레임. 대부분이 문의하는 내용들이 거의 80% 이상이 정형화되어 있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나머지 20%는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예,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겠죠, 그죠? 예. 자, CS 쉐어링의 차별성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요. 기존 상담사가 있어요. 그런데 콜수가 많이 증가하면은 인력을 추가 인원을 보충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도 들고 채용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관리 부분도 있고 그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만큼 필요한 만큼 그냥 CS 쉐어링에서 빌려 쓰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차별하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저렇게 통화 유형을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고객사 통화하는 건 사실 우리가 CS 쉐어링에서 대체할 수 없으니 그 부분만은 당신네가 책임지시오. 나머지 교환 반품 이런 부분 클레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소 라고 해서 저런 부분을 유형을 분리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도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CS 쉐어링의 차별성을 보시면요. 저희는 거의 대표님도 이 CS 분야의 거의 전문가시거든요. 거의 한 18년, 19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고요. 여기 함께 하시는 이사진 분들도 이쪽의 전문가들이신데 딱 보면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상담 서비스 솔루션이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한 진단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딱 진단합니다. 병원 가면 바로 처방 주지 않잖아요. 그죠? 진단을 하고 뭐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한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똑같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까지 해서 월간 리포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월간 리포팅까지 마무리까지 해서 고객 만족을 채우는데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VOC 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냐면요. 아까 보시면 저는 사실은 콜 상담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전화 받는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례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까 그런 진단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은 이 기업이 뭐가 문제인지가 딱 보이는 거야.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듣다 보면 반복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딱 CS 쉐어링에서 캡처를 한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저게 베이킹소다거든요. 근데 베이킹소다인데 갑자기 이 기업이 반품건이 확 늘은 거예요. 이상한 거죠. 데이터를 딱 보니까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반품건이 이렇게 늘었지? 라고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제품을 시켜봤대요. 직접 주문을 시켜봤는데 저렇게 다 터져서 왔더래. 가루고 액체가 다 터져서 왔더래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고객들도 저렇게 배송을 받으면 다 터진 걸 받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다 반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S 쉐어링에서 저걸 보고 야 이거 포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계속 터져서 갈 텐데. 그래서 제안을 했대요. 이렇게 포장하고 투명 포장 등으로 좀 보완을 해라 라고 해서 전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 문제를 만약에 그냥 못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기업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 기업은 문 닫아야죠. 그죠? 근데 저게 이제 데이터 기반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찾을 수 있었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전화 받는 상대가 아니고 뭐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팀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 고객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따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긴 하시겠지만 고객과 이렇게 콜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해하거나 감정 상하지 마세요. 그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품에 하는 소리고요. 그 기업의 현대백화점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피레치처럼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일들을 오래 하실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쁘게. 그냥 감정을 흘려버리자. 나는 친절하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전달자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쉐어링 성공 사례들이 중소기업에서 되게 많은데 이제 요건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여행몰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성수기대 직원들이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여행사니까 엄청 바쁘겠죠.
근데 CS 쉐어링에 맡기고 나서 직원들이 첫 휴가를 갔다 오면서 팀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패까지 보내고, 예, 고맙다는 문자를 계속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다시는 만약에 이렇게 콜센터를 만약에 저기 하더라도 다시는 자기네들이 안 하고 CS 쉐어링에 맡기겠다고 그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지금까지 왜 했지라는 자책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매출, 뭐 고객 클레임 수 이런 것들이 클레임 수 증가하고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CS 쉐어링을 만나면 이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예, 당연히 저희는 친절하고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재구매율 상승하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인력을 쓸 필요 없으니까 인력 고용에 대한 부분이나 부담도 줄이고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요. 직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CS 쉐어링에 의탁하면은 업무 집중도 상승하고 그리고 이직도 감소한다. 그리고 고객들은 어때요? 클레임이 당연히 감소하니까 고객 만족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CS 쉐어링의 미래는 딱 보시면은 이제 4차 산업, 뭐 AI 기반, 데이터 기반, 뭐 빅데이터 기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저희 아까 400만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CS를 책임져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쓱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비전, 미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혹시 그냥 CS 쉐어링에 함께 계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 잘해주시면 채택될 수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저희는 이제 별로 저렇게 보시면 뭐 취준생부터 경력 단절 여성까지 시니어까지 없어요. 구분 없습니다. 학력도 다 무관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전문가답게 여기서 잘만 성장하시면은 길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대백화점 배송안내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하실 역할이? 제가 슬쩍 지금 주소 확인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도 단순히 콜만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프로젝트 맡으신 현대백화점 배송안내센터의 역할도요, 사실 단순히 주소 확인만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더 큰 의미로 나아가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이잖아요. 깜짝 선물. 이순영 센터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공짜 선물 전령자 전령사 역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으시겠냐고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소 확인하는 거잖아요. 와, 근데 그게 누군가에 대한 감사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 선물일 수도 있고, 제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어요, 1년 동안 감사했어요 라는 그런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의 선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어. 이 사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마음을 어떻게 전하지? 라는 것을 명절 선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공짜 선물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맞는 것 같죠? 근데 공짜 선물에 웬일이야, 선물까지 보내줘, 뭐 이러는데 상담원이 고객님 선물 갈 건데요 이러면 주소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별로 안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을 배가시키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태도는 딱 저 4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행복 전달자의 마인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행복 전달자의 마인드만 가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 무슨 전화 상담인데 표정을 밝게 하래. 왜 그럴까요? 목소리에는 표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짓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밝게 하면 목소리도 그게 드러난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시고요. 말투는 상냥하게, 기본이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는 뭐예요? 배송이잖아요, 배송권.
신선 제품도 있고 일반 상품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 안 해가지고 썩은 게 몇 달 뒤에 뭐 고객 품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연락이 안 되면 끝까지, 그리고 배송 맡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랑 계속 안 맞는다, 끝까지 책임지고 고객 품에 안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는 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기만 살짝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상담원이 갖춰야 할 언어 태도이고요. 쿠션형 언어는 혹시 어떤 언어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쿠션형 언어는요, 죄송합니다만 직접 신청해 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거는 대화는 하나의 예의고요. 앞에 노란색 죄송합니다만이 쿠션형 언어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선생님한테 만약에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그러면 명령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신이 떠다 먹으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뭔가 요청하거나 청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은 죄송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쿠션형 언어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들은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거 시키는 거야? 이렇게 안 느껴요. 이게 쿠션형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형 언어는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아니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고객님 어떠세요? 라고, 안 돼요, 어려워요, 몰라요 이게 아니고 가능한 한 고객에 맞춰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긍정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 요 6개에 대한 저 언어 태도는요, 여러분들 꼭 갖추셔야 돼요. 이 일을 알바를 하든 전문직으로 하시든 꼭 갖춰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과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분은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안타까워 해줘야죠. 그리고 빠른 처리를 요하는 분인데 계속 빙빙 다른 질문만 계속해. 그게 아니고 나 이거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고객님 그건요, 이러면 속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빠른 처리를 요하는 문의는 신속하게 단정하고 고객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명료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신뢰를 요하는 문의는 그냥 자신감 있게 글쎄요 이런 멘트나 저도 확인을 이런 멘트는 하시면 신뢰감 뚝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음성으로 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의 제가 위에 거를 고객을 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탁드리시는 분, 제가 손짓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래 거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음성 공감을 넣어서. 우리 선생님 죄송한데 맨 처음 거 일반 문의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맨 위에 거 하면 밑에 상담원 역할 해주시면 돼요. 롤플레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은품 신청했는데요. 배송이 언제쯤 가능한지에서요. 예.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실 거죠? 나중에?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문의는 친절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에 친절하게 묻어나게끔 미소를 지으시면 좋겠죠? 자, 속상한 문의, 우리 반갑다 친구야. 예, 잘할 것 같아요. 택배가 분실됐다고요. 그러셨군요. 작성되신 분인데 제가 빠르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속상, 그러셨군요. 약간 이렇게, 속상 문의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자, 빠른 처리를 요하는 문의. 엄청 지금 급해. 지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신청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바로가 중요해요. 바로. 빠른 처리를 요하는 문의잖아요. 바로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속 터진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고 크로스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했죠. 분명히 제주도 가기 전날 도착한대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도착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메고 갈 막 꿈을 막 생각하면서 이곳에다 이걸 메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일날 안 왔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꿈이 모두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완전 코드까지 풀코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건 저희는 벌써 했기 때문에 배송 책임이래. 배송했더니 또 자기는 또 책임 없대. 그러니까 막 서로 미루기 작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배송하시는 아저씨들, 저희 집에 오신 그 단골 아저씨 있거든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집화장에 있대요. 제품이. 가지러 갈게요.
그까짐에 가지고 왔는데 신속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비행기 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고객들이 이 제품을 샀을 때, 이 상품을 받았을 때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신뢰를 요하는 문의, 우리 유일하게 우리 청일점이신 신뢰를 요하는 문의. 아 근데 진짜 무료로 해주는 거 맞아요? 주는 거 맞아요? 신청해주신 고객님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 두 분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이게 다 같은 대화지만, 보면 텍스트지만, 저기에 감정을 넣고, 예, 공감어를 넣으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스크립트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담 받고 싶으신지 보세요. 네, 고객님,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아, 고객님 주문이 여기 없으신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한 것 같긴 하죠. 네. 아,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주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릴까요? 아, 다른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담원 이윤경이었습니다. 어떤 상담 받고 싶어요? 1번? 앞에가 짧고 좋은데? 네. 조금 뭔가 앞쪽에는 그냥 진짜 기본 AI가 받아도 될 만한, 예. 그죠? 예, 상담이고, B는 뭔가 고객에 맞추어서 뭔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그게 뭔가 느껴지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상담? B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대백화점 배송안내센터 스크립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받으셨죠? 요게 첫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마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5단계가 끝이에요. 인사하고, 전화 목적, 제가 왜 전화했을까요? 전화 목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송안은 이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근데 고객님 부재시 또는 보관장소요? 그럼 여기다 드릴까요? 라고 해서 부재시나 보관장소에 대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인사하면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첫인사 할 때는 저렇게 하실 텐데, 저기 땡땡땡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대백화점 명절 배송센터입니다. 이윤경님 맞으신가요? 네. 속 터지지 않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까 한번 조금만 더. 아침이라 사실은 기운 없는 거 아는데요. 연습이니까 나중에 더 잘하실 거라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건 첫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대백화점 명절 배송 센터입니다. 이윤경 고객님 맞으신가요? 요렇게, 예, 첫인사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스크립트 보시면 사실 거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예. 저기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신감 있고 친절하게 응대하세요. 왜? 나 고객님한테 공짜 선물 전달해줄 전달자예요. 고객님, 제가 친절하게 배송해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요. 선물 받으시는 분의 명함, 이렇게 성함, 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제가 왜 전화할게요? 이 부분이죠. 네, 우리 이쪽 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 팀만, 왼쪽 팀만. 네, 다 준비. 저기 또 본인의 이름 넣어서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네, 다름이 아니라 네, 확인 부탁. 네, 그러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추석 맞아요. 네, 이윤경 고객님께서 굴비 세트를 보내드렸네요. 네, 주소 확인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 주소가 맞으신가요? 뭐 어디 이게 주소 얘기하겠죠? 그러면 맞는데요. 그러면 그냥 바로 배송 안내로 넘어가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라는 멘트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뢰인 정보 확인하여서 안내하는 부분은 저거는 진짜 배송 5배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그냥 이름만 있을 때는 그런데 회사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CS 쉐어링, 예, 임지연 대표님께서, 예, 저기 누구누구 고객님께 뭘 보내셨네요. 이렇게 회사명이 있을 때는 업체 이름을 넣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예. 자, 배송 안내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배송 안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배송일 지정표를 보시고, 고객이 원하는 날짜, 그리고 며칠 뒤에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안내하시면 될 거예요. 배송 안내는 요쪽에 한 5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네. 괜찮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인사 진행 조건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준비 시작. 고객님 9월 며칠 가장 빠른 배송 도착이 있는데 이날 괜찮으실까요? 배송 시간은 배송 기사님이 스케줄을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조건 사실은 고객님 9월 며칠 가장 빠른 배송 도착일인데 이날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저희 그날 없는데요? 그러면 일정을 다시 맞추시면 되겠죠. 사실 저 밑에 있는 부분은 꼭 해도 되는 멘트가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저희 근데 몇 시쯤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러면 저 멘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근데 저희가 배송기사님 스케줄 맞게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약속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되겠죠. 자, 저기 체크에 중요하게 빨간 게 있네요. 뭐라고 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도착 시간은 절대로 약속하지 않는다. 저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송의 지정표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배송 시장 9월 14일부터 진행된다는 거, 이런 자세한 실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부재시 보관 장소 확인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고객님 혹시 부재시엔 현관 앞에 둘까요? 근데 왜 꼭 현관 앞에 둘까요? 라고 얘기할까요? 저 필수 멘트거든요. 어디에다 둘까요? 라고 하면 고객들이 경비원이요. 저희 지하 어디에요?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거는 유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혹시 부재시엔 현관 앞에 둘까요? 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딴 거 생각 안 하고 네네네 근데 현관이 저희가 그래서 경비실에 요럴 때만 그럼 경비실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체하시면 돼요. 아셨죠? 유도한다. 현관 앞으로 가능한 딴 데 두지 않게 한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비실 요청 시에 이제 저희가 신선한 제품들이 있고 그냥 일반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제품이 신선 상품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인지를 보시고 신선 상품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배송 도착한 날 꼭 찾아가시라고 안내 멘트를 꼭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꼭 경비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관이 아닐 경우. 현관일 경우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멘트 필요 없겠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무리 이제 끝인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실 텐데, 스크립트에는 사실은 고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는 돼 있어요.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 밑에 있는 OR에 대한 인사 멘트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님 행복한 선물 되세요. 또는 고객님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미리 뭐 인사해도 어쨌든 명절 선물 보내는 거니까 저거는 약간 기량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인사도 어쨌든 기분 좋은 선물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전달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음성으로 저걸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기억 못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 좋은 선물인데 정말 내가 기분 좋게 전달했다. 고객님 좋죠? 이 느낌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선도 상품과 일반 상품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마 나중에 저 스크립트 다 받아보실 텐데 정육굴비 뭐 해산물 이런 딱 봐도 약간 이건 선도가 유지돼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선도 상품이고요. 저거는 냉장 차량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10만원 이상 고가의 제품들도 저렇게 냉장 차량으로 신속하게 배송될 예정이고요. 일반 상품에 대한 부분, 뭐 과일, 견과류, 건강식품, 뭐 다과, 뭐 이런 통조림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상품이기 때문에 저거는 일반 택배로 배송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 고객들한테도 살짝 얼필해 드리면 좋겠죠. 자,
요거는 상황별 스크립에 대한 부분은요,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받으실 거예요. 저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배송이 다 뭐 잘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화를 안 받아, 고객이. 그죠? 한 번 안 받아, 두 번 안 받아, 5번 이상 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락처나 이런 정보가 오류가 될 경우, 그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황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대. 그래서 몇 분 후 또는 뭐 언제 다시 전화를 하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들이. 그럴 때는 언제 내가 다시 전화할 건지 약속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물, 저 괜찮은데 저 안 받을래요, 이러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저 괜찮은데 안 받을래요 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 되게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제가 직접 그냥 현대백화점 갈 일 있는데 수령 가능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 선물 대신 상품권으로 받아도 돼요? 그 상품 저희 쓸모 없는데 어쨌든 고객은 보낸 거니까 받았다 치고 저 상품권으로 대체할래요 라고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로 알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저 이제 송 이사님이 계시는데, 송 이사님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혹시 일거리와 일자리의 차이를 아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거리와 일자리의 차이가 뭘까요? 일거리와 일자리의 차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죠? 저도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일을 찾아다니는,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일거리라고 얘기하고요. 일자리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출근할 회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면은 출근하면 내가 앉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에어컨과 냉난방기가 풀가동이 되고 함께할 동료가 옆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장기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2주간, 한 달간 동안 여러분들 일자리가 생기신 거예요. 오시면 앉을 자리가 있고요. 함께할, 지금 이렇게 함께할 동료가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거리가 아닌 일자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시죠? 급여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업을 멋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임무 자체가 고객들한테 기쁨을 전달하는 멋진 직업으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옆에 분들 쓱 보시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 잘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